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청송리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현대화의 물결에서 멀어진 이곳은 젊은이들이 하나, 둘 떠나가며 점점 더 적막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남은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과 몇 안 되는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 가족 중 하나가 바로 김민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13살 민호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민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작은 텃밭과 산에서 나무를 캐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민호와 할머니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민호야 학교 갔다. 올 때 산에 들러서 고사리 좀 캐 오겠니? 내일 장날에 팔아야 하는데 할머니 다리가 오늘따라 영 시원찮구나. 할머니가 아침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많이 캐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민호는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친 민호는 약속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봄이라 고사리가 한창 자라는 시기였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알려준 비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다른 주민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 고사리가 유독 많았습니다. 여기 정말 많네. 민호는 기쁜 마음으로 고사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바구니가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민호는 할머니를 위해 조금 더 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저쪽에도 많아 보이는데 민호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덤불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민호는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뭐지 민호? 그리고 그것은 작은 새끼 토끼였습니다. 다리를 다친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민호는 즉시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민호가 토끼를 구하려는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돌 밑에 숨어 있던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민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민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뱀의 독이 그의 혈관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재빨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고통에 손목을 옮겨주었습니다. 곧 손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또 도와주세요. 민호는 겨우 힘을 내어 외쳤지만 깊은 산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 깊은 산속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 민호는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의 효과로 그의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는 숲속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사리도 많이 보캐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민호의 마지막 생각은 홀로 남을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청송리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개, 마을 이장님 집에 진돌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진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진돌아, 왜 그러니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장님, 박성철이 소리쳤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마을 밖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듯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상하네. 진돌이가 저렇게 구는 건 처음이야. 그리고 박 이장은 의아했지만 마침 농사일이 바빠 태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장님 집 마당을 뛰쳐나가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김민호의 할머니 김순자 씨가 마을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어 이웃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이장님, 혹시 우리 민호 못 보셨어요? 학교 끝나고 고사리 캐러 간다고 했는데 벌써 해가 저무는데도 안 들어와서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진돌이도 갑자기 산 쪽으로 달려갔어요. 이상하게 짖고 난리였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올해 산 사람들의 직감이란 게 있는 법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우리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민호. 그리고 그 말에 박 이장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민호는 모두가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 모아서 같이 찾아봅시다. 박 이장은 즉시 마을 방송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주민 10명 정도가 모였고 손전등과 구급, 약품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가 간 방향을 따라가 봅시다. 박 이장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진돌이는 산길에 익숙했고 민호와도 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거의 져서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전등의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산을 수색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니?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진돌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주민들이 달려갔고 마침내 그들은 숲속 작은 공터에서 쓰러진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진돌이는 민호 옆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숨을 거의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은 심하게 부어올랐고 뱀에 물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의료 지식이 있는 전직 간호사 출신 이미경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송리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것도 험한 산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차를 가져와야 해요. 그리고 병원에 연락해서 해독제를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경 씨의 말에 박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빠른 차가 있으니 내가 운전할게요. 미경 씨는 민호와 함께 타고 병원으로 직접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4명의 강한 남자들이 민호를 들 걷삼아 조심스럽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조금만 버텨. 하지만 민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고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배면 물린 지 이미 1시간 이상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박이장의 차에 민호를 실었습니다. 이미경 씨와 할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게요. 차는 빠르게 산길을 달렸지만 민호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씨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독사의 독은 이미 깊숙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민호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박 이장은 최대한 빠르게 운전했지만 산길은 험했고 어두워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차가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박 이장은 차에서 뛰어내려 상황을 확인했지만 혼자서는 차를 빼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호가 위험해요. 이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숲속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기에 누가 사는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해봐야 해요. 박 이장은 즉시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나의 지긋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맑은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마을 아이가 독사에 물려 병원으로 가던 중인데 차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세요. 박 이장은 차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경 씨와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민호를 안고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안은 의외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약초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오래된 의학 서적들이 고쳐 있었습니다. 아이를 여기 눕히세요. 그리고 노인은 침대를 가리켰고 그들은 민호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노인은 민호의 상태를 살펴보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이 상태로는 노인의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우리 손자를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안녕. 그리고 노인은 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벽에 걸린
약초들 중 몇 가지를 가져와 빠르게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전 이곳에서 50년 넘게 한 이야기를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독사, 독에 대한 연구를 오래 했지요. 노인은 말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초를 빠고 끓이고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씨는 의학적 호기심을 느끼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네, 제 이름은 장호석입니다. 한때는 서울의 유명한 한의사였지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이곳에 응거하게 되었습니다. 장노인은 마침내 약을 완성했습니다. 어두운 색의 액체였습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먹이세요. 그리고 이 약초로 만든 스포를 물린 자리에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경 씨가 도와 민호에게 약을 먹였고 스포를 상처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왜 약효가 없는 거죠? 할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독이 이미 깊숙이 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장노인은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위험한가요? 발기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고 오두막 밖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실내에서는 촛불 하나가 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장노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 민호에게 먹였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졌고 호흡도 불규칙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제발 일어나. 할머니를 주고 가지 마. 그때 장노인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 해주세요, 제발. 할머니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방법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독을 빨아내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독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제 나이에 그 독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경 씨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선생님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장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 삶을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또한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아이를 살리는 것이 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노인은 민호의 상처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노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노인은 계속해서 독을 빨아냈고 자신의 몸에 약을 발라가며 저항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반면 장노인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이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장노인이 말하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미경 씨가 재빨리 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실 수 있었는지. 네, 장로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은거한 이유를 아십니까? 50년 전 저는 권위 있는 한의사였습니다. 셋. 하지만 제 교만함 때문에 한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 죄책감을 덜 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폭우도 그쳤고 햇살이 오두막 창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할 할머니. 그의 희미한 목소리의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정말 다행이다. 민호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장로인에게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장로인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단다. 네가 건강해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민호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